먼저 아유 먼저 하겠습니다. 잘생긴 분이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듣던 좀 반가운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과 오양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공은 뉴로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내분비학이랑 신경생물학을 같이 또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관련되어 가지고 초파리라는 모델 동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동물이 이제 내부의 변화를 감지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처하기 위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과의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저기 17세기, 18세기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네, 전공은 데카르트고 결혼 14년 차라고 오늘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의를 내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이성애로서의 사랑. 그래서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한다면 보통은 이제 섹스 호르몬의 리셉터가 이제 2차 성징을 거치면서 남자는 남자의 성 호르몬에 이제 뇌가 맞춰지고 여자는 여자의 성 호르몬에 뇌가 맞춰집니다. 이제 서로 보고 듣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서로에 대한 이제 소셜 본딩이 생기는데 남녀 간의 특이한 소셜 본딩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성애적인 사랑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사랑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이제 그 더 높은 개념의 사랑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섹스 호르몬을 제외한 다른 호르몬으로서의 설명되는 그런 소셜 본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그렇게 두 가지 나누고 어쨌든 소셜 본딩, 이제 사회적 결합의 사회적 소셜 인터랙션의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죠, 위험하죠. 위험한 것이라고 정말 위험합니다. 정의하고 죽을 수도 싶습니다. 있어요. 사랑하기 전과 사랑한 이후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계속 바꿔야 되고 우리 삶을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 뭐 삶의 재발명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사랑이라서 이제 다른 의미로는 사랑이 그러니까 결국 다른 존재에 대해서 내 삶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것, 개방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나는 솔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첫인상 선택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몰표가 잘 나요. 그래서 왜 몰표가 잘 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아직 촉각 정보까지 없겠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호감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프로세스들이 사실은 내추럴 셀렉션을 통과한 그런 취향이거든요. 취향이 그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어쨌든 시작점은 그런 센소리 오건을 통한 정보 입력이겠죠. 네. 그때 정보가 입력이 되려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의 시작, 그 우연한 만남,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우연한 만남,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우연한 만남,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fall in love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지 안 할지는 굉장히 내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 그런 우연 같은 것들이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그 쿤데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가? 저 그거 봤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안 된 책인데. 그러니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랑이라는 건 이런 우연적 만남을 내가 필연적으로 지속시키려고 하는 노력.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생물학적으로 1년 6개월. 예, 뭐 17개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랑에 빠지면은 처음에 나오는 이제 도파민이 약간 마약 관련된 서킷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헤도닉 베이비라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그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보고 있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이랑 바소프레신은 호르몬적인 개념으로도 중요하고 뉴럴 서킷 쪽으로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한 17개월에서 뭐 한 20개월
이제까지 유지가 되는데 브레인을 좀 너무 혹사시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그 이상 지속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이제 사회관계를 통해서 유지되는 사랑이 있는데, 이제 여기 나온 것 중에 세로토닌, 옥시토신 정도가 이제 그 안정적인 관계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어쨌든 도파민이 연결된 조금 강렬한 사랑은 한 20개월, 그리고 보상회로를 약간 떠나서 서로 소셜 본딩의 개념으로 조금 더 강한 소셜 인터랙션을 만드는 그런 거는 평생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를 우리가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영원성이라는 거는 글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조정하고 삶을 바꾸고 뭐 사랑을 새롭게 발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른 시간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단일한 시간 속에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랑의 시간의 층위를 계속해서 바꾸고 그 질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재발명해 나가는 것, 그런 속에서 사랑의 영원성이라는 걸 말할 수 있다면 뭐 그런 걸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 철학이라는 게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소피아가 지혜고 필로스가 사랑하다는 뜻이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라면, 그래서 철학자들은 굉장히 사랑에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난 게 이제 2008년인가 그런데, 그게 제 와이프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연애를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제 24살부터 30살까지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 이제 졸업을 이제 할 때가 다 돼서 그래도 졸업은 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너무 좀 기다리게 한 것 같아요.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제 15년에 결혼하고 잘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계실 아내분께 영상 편지 한마디. 애기들 잘 키우면서 잘 지내고 봅시다. 이 정도? 예. 그런 의미에서 저의 구여친 현 아내가 저의 또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7년 정도 같이 연애하고 지금 한 14년 살았으니까 우리 아내 20대 이후의 전부 인생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내분께 영상 편지. 말을 안 해도. 예. 진화가 사랑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왜냐면 이제 진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 버전의 업스프링, 이제 자손을 만드는 게 진화의 전제고, 그 자손 중에 그 변화된 환경에 맞는 친구만 살아남아서 그 친구가 가진 트레이트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이볼루션, 소진화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2의 23승계의 다양성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의 경우는. 왜냐면은 엄마에게서 한 세트, 아빠에게서 한 세트 유전자가 오는데 그 조합이 랜덤하게 와요. 다양성은 종의 생존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의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다양성 어느 정도 좀 더 확보해 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첫 번째 질문은 동성애는 자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추럴 셀렉션을 통과했을까? 동성애가 헤테로자이고시 있어요. 절반. 둘 다 이제 동성애적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동성애가 되는데, 동성애 헤테로자이고스는 약간 잘 케어링하는 그런 이성애를 가지지만 자손을 잘 보살피는 그런 유전자가 아닌가. 우리가 뭐 사랑하는 감정은 보편적일 수 있지만 사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 이거는 이렇게 발명된 지 얼마 안 된 근대적 산물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랑이 뭐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게 뭐 이성애냐 뭐 동성애냐 그것보다는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재발명돼야 되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에릭 프롬이 뭐 사랑을 주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기술 뭐 이렇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이 온전히 주는 것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그렇지만 사랑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질문에 저도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가? 더 사랑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뇌과학적으로. 왜냐면은 사랑을 더하는 쪽이 뇌에서 이제 호르몬 잔치가 더 성장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도 잘 나오고 세로토닌도 훨씬 더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더 사랑하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그 즐거움의 기간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주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식으로 감옥을 한다면 저는 지혜의 사랑, 사랑의 지혜. 내 자유의지란 게 있나? 내 뇌가 만들어내는 호르몬 분비 패턴 사랑에 빠진 게 나의 자유의지랑 연관이 있을까?